그림과 같은 수변전 설비 결손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이에 알맞는 기계 명칭을 쓰시오. 배전 계통의 접지 방식을 쓰시오. 도면에서 CLR의 명칭을 쓰시오. 도면에서 67번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명칭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도면을 보고 도면을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죠. 첫 번째 문제, 일은 무엇인가 묻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GPT를 썼습니다. 그리고 CLR이라고 하는 요것은 한류저항기입니다. 한류저항기가 있고요. V0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얘는 영상전압기입니다. 영상전압이 얼마가 나오죠? 두 가지로 지시합니다. 정상 상태, 일선 지락, 이렇게 영상전압을 지시하죠. 정상 상태는 영상전압이 0V고요. 일선 지락이 일어나면 영상전압이 190.53V, 정격은 190V가 되죠. 이렇게 영상전압을 지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게 요 GPT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비접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GPT가 들어가고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 그것으로서 지락 보호를 하는 것, 이런 방식이 비접지 델타 방식입니다. 비접지 방식이 GPT를 사용하고 영상 전압을 검출해서 일선 지락 시에 이 전압에 의해서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켜서 지락 보호를 하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전압은 190V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한류 저항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 한류 저항기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유효한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한류 저항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류 저항기는 개방 델타 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델타 결선이 되게끔 해서 제3고조파 전압을 제거하는 겁니다. 3차가 개방 델타 되어 있는데 한류 저항기는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델타 결선이 되기 때문에 델타 결선은 델타 결선 내부로 제3고조파가 순환하죠. 그래서 외부로 안 나오니까 제3고조파가 억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류 저항기의 두 번째 목적은 제3고조파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점 불안정한 현상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답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한류 저항기, 여기에 있는 이 한류 저항기에 대한 목적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한류 저항기에 관한 문제죠. 한류 저항기의 설치 목적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치 목적은 총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계전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유효 전류를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3고조파 전압을 억제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성점 불안정 현상을 억제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유효 전류를 발생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생략하면 안 돼요.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유효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잖아요. 이것만 적는 분이 있어요. 유효 전류를 발생한다, 이러면 안 돼요. 선택 및 방향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유효 전류를 발생한다, 이거 대신에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데 유효한 전류를 발생한다, 이 정도는 맞게 해줘요. 지락이라는 말을 빼먹었어요.
계전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유효전류를 발생한다 이렇게 썼어요 라고 물어본 분이 있어요. 계전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유효전류를 발생한다 이래도 맞게 해줍니다. 그러나 계전기라는 말이 없으면 무엇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유효전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어요. 2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고압선로에서 접지사고 검출 및 경보장치를 그림과 같이 시설했습니다. A선에 누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전원이 인가되고 경보벨 스위치는 닫혀 있는 상태다 라고 합니다. 경보벨 스위치는 닫혀 있습니다. 여기가 ON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게 GPT입니다. PT가 3대가 설치되어서 이것을 GPT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1차는 Y결선하고요. 2차는 개방 델타 결선을 했습니다. 여기는 Y결선, 여기는 개방 델타 결선이죠. 이 자리에 CLR이 연결되고 이것의 역할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1차 측 A선의 대지전압이 0인 경우 왜 0이 되죠? 지락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에서는 A선이 지락이 된 겁니다. A선이 지락된 겁니다. 그러면 A선의 전압이 0V가 됩니다. A선의 전압이 0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C선과 여기에 있는 B선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B선의 대지전압, C선의 대지전압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지락이 일어나기 전을 먼저 생각해보면 6600입니다. 그러면 지락이 일어나기 전이면 여기 전이와 여기 전이와 여기 전이가 모두 같은 전이가 되죠. 중성점이 있으니까 B선과 C선과 A선 모두 지락전 A와 B와 C는 모두 이만큼 걸려요. 그런데 지락이 된단 말이에요. 지락이 됩니다. A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락이 되니까 A선은 0V입니다. 그러나 B, C선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이렇게 6.6kV가 걸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건전상, 전위 상승.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지락이 안 일어난 상,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전상 전위 상승이 루트 3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면 지락이 되기 전을 한번 봅시다. 지락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성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6.6kV를 루트 3으로 나눈 이런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중성점과 요 사이의 전위, 중성점과 A상 사이의 전위, 중성점과 C상 사이의 전위, 중성점과 B상 사이의 전위가 루트 3분의 6600입니다. 지락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요. 여기서 A가 됐던 B가 됐던 C가 됐던 임의의 한 상이 지락이 됩니다. 임의의 한 상이 지락이 되면 지락이 된 점에 전위가 0V가 됩니다. 중성점 전위도 0V, 지락이 된 점 전위도 0V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전이가 지락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이만큼 전이로 바뀌는 겁니다.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 각도가 30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면 수직 2등분선을 그려놓고 직각을 만들어 놓으면 요 변의 길이가 1이라면 요 각도가 30도니까 여기는 1에 대한 코사인 30도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 몇 개 있죠? 요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중성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 중성점이 이동해지면서 전위 상승이 루트 3배만큼 증가합니다. 지락상은 당연히 0V지만 건전상은 루트 3배만큼 증가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3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3배. 요 길이가 이것의 루트 3배, 요 길이가 이것의 루트 3배. 이 두 상이 다시 말해서 여기가 건전상, 여기가 건전상인데 건전상 전위가 루트 3배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건전상 전위 루트 3배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의 대지전압.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죠? 이 전압은 지락전. 거기에 지락 후 전위 상승 루트 3배. 그러니까 66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B선의 대지전압과 C선의 대지전압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이유 기억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봐요. 전압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전구전압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보세요. 이런 변화가 전원 측에서 일어나니까 원래 PTB는 6600대 11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PTB는 110, 110, 110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락이 되기 전에 전압이 이렇게 루트 3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도 루트 3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루트 3으로 나눠지는 게 지락되기 전이죠. 그래서 램프가 점등을 하는데 흐리게 점등하죠. 다시 말해서 이 전압들은요, 지락이 일어나기 전에 63.51V가 걸려요. 이런 전압이 걸려서 램프 3개가 흐리게 점등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계가 영상 전압이죠. V0인데 0V입니다. 벡터 합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벨이 울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벨이 0V니까 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락이 일어나잖아요. A상의 지락이 일어나게 되면 A상의 전위가 여기가 지락이 되어버리면 0V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1차 측과 똑같게 1차 측이 루트 3배 증가하니까 2차 측도 루트 3배 증가해서 110V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루트 3배 돼서 110V가 됩니다. 그래서 지락된 상의 램프는 꺼지게 되고 지락이 되지 않은 상, 건전상은 램프가 밝게 점등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전위가 190V가 됩니다. 이런 전압이 걸려서 벨이 울리는 겁니다. 지락됐다라고 경보를 울리는 거죠. CLR이 연결되면 계전기가 있겠죠. 어떤 계전기가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주로 OVGR입니다.
OVGR이 연결이 되어서 OVGR에 의해서 지락보호를 하는 거예요. 190V의 영상 전압이 검출되기 때문에 OVGR이 동작해서 지락보호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답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죠. 문제가 조금 바뀐 거예요. 조금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배운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측 전구 A의 전압이 0인 경우 전구 BC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전압계 GC가 어떻게 되는가? 경보벨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각각 답을 하라고 합니다. 전구의 전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110V. 우리가 왜 여기를 6600이라고 넣었을까요? 여기가 6600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PTB죠. PTB로 나눈 겁니다. PT 2차측이니까. PT 2차측 전압은 1차측 전압을 PTB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0이 나온 겁니다. 요게 B에 대한 전구전압, C에 대한 전구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압계 GC는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190.53이에요. 전압계 전압이나 경보벨의 전압은 190.53이 나오는데 110의 루트 3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에 전압이 110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110입니다. 그러면 그 두 전압의 합, 얘가 합이 되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얘가 개방 델타죠. 개방 델타 열선인데 여기서 요것은 0V입니다. 그런데 얘는 110이고요. 얘는 110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합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110과 여기에 있는 110이 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합이 이겁니다. 합을 구해보면 이렇게 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도예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여기가 30도가 되죠. 요 길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까지 길이, 얘는 110의 코사인의 30도입니다. 그게 2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90.53이라고 하는 전압이 나옵니다. 그걸 구하는 거죠.